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체중 관리가 힘들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볼일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잔병치레가 잦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중노년층이 팽이버섯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팽이버섯과 함께 조리하면 보약이 되는 요리 3가지, 그리고 팽이버섯 섭취 전 주의 사항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물가 상승으로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식재료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단돈 1,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팽이버섯입니다. 2020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팽이버섯의 추출물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버섯이 포함된 식단이 노화와 관련된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팽이버섯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팽이버섯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히 중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팽이버섯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팽이버섯은 내장 지방 분해에 탁월합니다. 팽이버섯에는 내장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여러 유익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다당류는 면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체내에서 지방세포의 분해를 도와주어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팽이버섯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대사 과정을 지원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지방 연소가 증가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다양한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며 체내에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 성분이 균형을 이루어 체내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은 다양한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내장 지방 분해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단에 팽이버섯을 포함시키면 이러한 이점을 더욱 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팽이버섯은 숙면을 도와줍니다. 팽이버섯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몸속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호르몬은 수면과 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반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여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을 돕는다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더 쉽게 편안한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한 팽이버섯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시달리는데 이로 인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잠을 이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팽이버섯의 영양소는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신체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 팽이버섯을 포함시키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작은 변화가 편안한 밤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팽이버섯은 변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팽이버섯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팽이버섯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소화 효소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소화 과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팽이버섯은 여러 영양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단에 팽이버섯을 포함시키면 장 건강을 지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면역력 개선에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고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팽이버섯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팽이버섯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외부의 병원균과 싸우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팽이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세포가 더욱 활발히 움직여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팽이버섯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으로 세포를 공격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들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건강한 세포가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한 팽이버섯의 탁월한 변비 완화 효과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지방 분해 효과로 인해 적정 체중 관리를 도와줌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팽이버섯은 건강한 영양소를 갖춘 귀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팽이버섯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조리하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팽이버섯이 보약이 되는 요리 첫 번째는 계란 팽이버섯 오믈렛입니다. 계란과 팽이버섯의 조합은 영양적으로 매우 뛰어나며 서로 다른 성분들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D와 B군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반면 팽이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많아 소화 건강을 지원하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섬유소의 균형을 이루어 더욱 효과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식사로 적합한데 계란의 부드러운 맛과 팽이버섯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식사로서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과 팽이버섯의 섬유소가 함께 작용하여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오믈렛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계란을 깨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팽이버섯을 볶아줍니다. 팽이버섯이 부드러워지면 계란 혼합물을 넣고 익힙니다. 가장자리가 익어가면 조심스럽게 뒤집어 반대편도 익히면 됩니다. 이렇게 조리된 오믈렛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로 즐길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이 보약이 되는 요리 두 번째는 시금치 팽이버섯 볶음입니다. 시금치와 팽이버섯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시너지를 내는 조합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재료를 함께 조리함으로써 비타민 K와 철분의 조화를 이룹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철분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은 비타민C가 포함된 식재료는 아니지만 볶음 요리에서 종종 함께 사용되는 다른 채소들과 조합하면 비타민C의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시금치의 철분과 팽이버섯이 함께 조리될 때 철분의 흡수율이 높아져 빈혈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팽이버섯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와 팽이버섯을 함께 볶으면 면역력 강화와 동시에 비타민 K와 철분, 그리고 팽이버섯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여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팽이버섯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볶음 요리로 조리하면 이 두 가지의 식이섬유가 결합하여 장 건강을 촉진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장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금치와 팽이버섯의 조합은 두 재료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하며 철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소화 건강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팽이버섯이 보약이 되는 요리 세 번째는 두부 팽이버섯 전골입니다. 두부는 대두에서 만들어진 식품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는 만큼 두부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또한 두부에는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죠.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 노인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팽이버섯의 독특한 풍미는 전골의 깊은 맛을 더해주어 두부와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전골 요리를 만들 때 두부와 팽이버섯 외에도 다양한 채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호박, 대파, 버섯 등을 함께 넣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물은 다시마나 멸치 육수를 사용할 수 있어 깊고 풍부한 맛을 더해줍니다. 국물 속에 영양소가 잘 우러나기 때문에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부와 팽이버섯의 조합은 영양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며 특히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섭취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팽이버섯을 물에 오래 담가 두지 않기입니다. 팽이버섯은 다소 수분을 흡수하기 쉬운 식재료로 특히 너무 많은 물에 담가두면 비타민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녹아나갈 수 있어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팽이버섯은 재배 과정에서 흙이나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지 않고 빠르게 세척한 후에는 물기를 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지 않기입니다. 팽이버섯을 생으로 섭취할 경우 재배 과정에서 오염된 세균이나 병원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으로 먹을 경우 소화 흡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가 더 용이해집니다. 조리된 팽이버섯은 맛이 더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팽이버섯은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조리하여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과 팽이버섯과 함께 조리하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요리, 그리고 팽이버섯 섭취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뼈가 시리다, 체중 관리가 어렵다,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기침 가래가 자주 생긴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파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대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대파의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는 예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로 서양보다 동양에서 먼저 재배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의 부위는 대파의 하얀 부분이며 이를 총백이라 부릅니다. 총백은 갑자기 자란다는 뜻을 의미하며 파가 쑥쑥 잘 자라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주로 감기에 걸렸을 때 한약에 총백을 넣어 끓여서 먹곤 했는데 총백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파의 푸른 부분에 비해 따뜻한 성질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본초 강목에서는 파의 효능에 대해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나쁜 기운을 없애고 마비 증상이나 탈장에 효과가 있고 여성의 하혈을 멈추게 하고 젖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며 유방의 뭉침을 풀어주며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파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도 다양한 효능을 가진 중요한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해 대파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파는 내장 지방 제거에 탁월합니다. 대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 건강에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소화는 체중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장이 잘 작동하면 내장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파에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염증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깊은데 대파를 섭취함으로써 염증을 완화하고 체내 지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파의 황화합물 또한 내장 지방 제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체중 감소와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대파는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일상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샐러드, 볶음, 요리, 국물 등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식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파는 풍부한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및 황화합물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파는 노화 예방에 탁월합니다. 대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퀘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파를 섭취함으로써 활성산소의 영향을 줄이고 세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파는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노화의 외적인 징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C는 피부의 밝기를 높이고 균일한 톤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대파에 포함된 다양한 미네랄과 식이섬유도 노화 방지에 유익합니다. 미네랄은 체내 여러 생리작용을 지원하며 건강한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꾸준히 대파를 섭취하면 건강하게 노화를 예방하고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대파는 뼈 건강 개선에 탁월합니다. 대파에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의 구조를 강화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뼈가 성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칼슘을 섭취해야 하는데 대파를 통해 자연스럽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비타민 K는 뼈 형성과 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이 뼈에 잘 결합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비타민 K가 충분히 섭취되면 뼈의 밀도가 증가하고 골절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뼈와 관련된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염증은 뼈 손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대파의 항염 효과는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파의 황화합물은 뼈의 재생과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뼈의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여 전반적인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파는 칼슘과 비타민 K를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평소에 대파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섭취하면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대파는 기침 가래 완화에 탁월합니다. 대파에는 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점액을 얇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침을 통해 가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점액이 묽어지면 기침이 덜 힘들고 호흡이 더 수월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파의 따뜻한 성질은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를 국물 요리나 찌개에 넣어 조리하면 따뜻한 수분이 기도를 진정시키고 기침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음식은 호흡기를 진정시키고 가래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에서 대파를 활용하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고 기침과 가래의 증상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대파는 건강한 영양소를 갖춘 귀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대파의 영양소를 더욱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대파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기여하며 항산화 작용 덕분에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제공하여 체내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C와 단백질 비타민 D가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C는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대파의 비타민 C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면역력 강화 효과가 극대화되며 건강한 피부 유지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대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파의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반면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식사 후 만족감을 증가시킵니다. 대파와 계란을 활용하여 오믈렛이나 스크램블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지만 영양소가 탄탄한 아침 식사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대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대파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소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며 칼슘과 철분도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식재료를 조합하면 서로의 영양소가 더욱 잘 흡수되고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대파의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돕고 두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식사 후 만족감을 높입니다.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두부의 영양소가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도와주며 두부의 고소한 맛과 대파의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요리의 풍미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저칼로리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간단한 요리로는 대파 두부 볶음을 추천합니다. 이 요리는 준비가 간편하면서도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대파는 송송 썰고 두부는 적당한 크기로 깍둑 썰기 합니다. 팬에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두르고 썰어놓은 대파를 먼저 볶아 향을 내줍니다. 그런 다음 두부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두부가 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볶고 마지막에 간장이나 고추장을 추가하여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 요리는 대파의 아삭한 식감과 두부의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우러져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합니다. 대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생강의 진저롤과 결합하여 염증을 줄이고 항균 작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파의 식이섬유가 생강의 소화 촉진 효과를 더욱 높여주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조합은 특히 겨울철의 감기 예방과 체온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요리로는 대파 생강차를 추천합니다. 이 차는 따뜻하게 마실 수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먼저 대파의 흰 부분을 잘게 썰고 생강은 얇게 썰거나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끓는 물에 대파와 생강을 넣고 약 10분 정도 끓입니다. 그런 다음 체에 걸러 차만 따로 담고 기호에 따라 꿀이나 레몬을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이 차는 대파의 깊은 맛과 생강의 매운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음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신선하게 즐기기 위해 올바른 대파 보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파는 물에 씻지 않고 겉껍질만 벗겨내세요. 대파 속의 알리신 성분은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파의 흰 줄기와 초록잎은 각각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이 두 부분의 수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맞춰 보관하면 다른 쪽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흰 줄기는 뿌리를 조금 남겨두고 잘라주면 수분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파를 크게 썰어서 키친타올로 감싼 후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마다 씻어서 썰어 사용할 수 있어 대파의 수분과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는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파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쉽게 무르지 않게 되어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파의 놀라운 효능과 대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대파의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중 단 하나라도 걱정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뱃살, 당뇨, 변비, 골다공증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불안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노후에 땅콩버터를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4가지 이유와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땅콩버터 섭취 시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땅콩버터를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땅콩버터에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지방산은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노인층에서는 염증이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특히 중요합니다. 둘째, 땅콩버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땅콩버터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근육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로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땅콩버터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간식이나 식사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에 바르거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맛있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 땅콩버터는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데 기여하므로 땅콩버터는 운동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한 식품입니다. 셋째, 땅콩버터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지만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의 노인들에게는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때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의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변이 원활해져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배변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여러 가지 소화 불량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건강한 장내 세균은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기여하므로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땅콩버터를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땅콩버터는 면역력 증진과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땅콩버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년층의 건강에 여러모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늘어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버터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로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버터를 통해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칼륨 또한 땅콩버터에 포함된 미네랄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칼륨 섭취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과 아연도 땅콩버터에 포함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인은 뼈와 치아의 건강을 지원하며 아연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상처 치유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땅콩버터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칼륨, 인,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증진과 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통해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땅콩버터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함께 먹으면 더욱더 보약이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당뇨 관리에 유익한 과일 중 하나로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 GI는 식품이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GI가 낮은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적합합니다. 사과의 GI는 약 30에서 40으로 이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겔 형태로 변해 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를 느리게 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도와줍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사과를 먹으면 두 가지 영양소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사과의 자연적인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운동 후 간식으로 좋으며 사과의 자연적인 당분과 땅콩버터의 단백질이 함께 어우러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따라서 땅콩버터를 바른 사과 조각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통곡물빵입니다. 통곡물빵은 건강에 유익한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특히 땅콩버터와 함께 섭취할 때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통곡물빵은 곡물의 껍질과 배아가 포함된 형태로 섬유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섬유질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통곡물의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져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복합 탄수화물도 통곡물빵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여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이는 과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통곡물빵과 조합하면 맛있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땅콩버터를 바른 통곡물빵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땅콩버터를 바른 통곡물빵은 소화 건강과 에너지 유지 그리고 혈당 조절에 매우 유익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크리미한 질감이 특징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이며 포만감을 증진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섞어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영양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간식이 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으로 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소화를 돕고 장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유해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릭 요거트와 땅콩버터의 조합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혈당 지수가 낮아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섭취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이렇게 땅콩버터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땅콩버터는 섭취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땅콩버터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세요. 땅콩버터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첫 번째는 설탕 함량 확인하기입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땅콩버터에는 종종 설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이 포함된 땅콩버터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어 특히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칼로리가 높고 포만감을 제공하지 않아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가당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 100% 땅콩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땅콩버터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두 번째는 적정량 섭취하기입니다. 땅콩버터는 영양가가 높지만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한 큰술의 땅콩버터에는 대략 90에서 100칼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콩버터가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이 불포화 지방으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칼로리가 높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비만과 관련된 여러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버터를 섭취할 때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일회 섭취량은 최대 2숟가락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땅콩 버터의 영양적 이점을 누리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는 다른 식사나 간식과 함께 섭취될 때 그 칼로리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을 고려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땅콩 버터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땅콩은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중 하나로 특히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땅콩 버터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땅콩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성분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땅콩 또는 땅콩 기름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땅콩 버터를 포함한 모든 땅콩 제품을 피해야 하며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땅콩 버터의 효능과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땅콩 버터 섭취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